그 사람이 왜 멀어졌는지 아직도 모르시겠나요? 사실 말투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 자녀, 가족이 서서히 멀어진 진짜 이유. 오늘 그 세 가지 말투의 무서운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이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그 순간의 진짜 원인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드니 인간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주변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맞습니다. 50대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는 동시에 인간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단순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이제는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갈구하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소중한 인연을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50대 이상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세 가지 말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말투만 고쳐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풍요로워지고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와 경험이 넘치는 50대,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말투를 피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소통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작은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사람이 멀어지는 첫 번째 말투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바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식의 훈계형 말투입니다. 우리 50대는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지혜와 노하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젊은 세대나 후배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 말대로 해야 후회 안 한다. 너는 아직 어려서 뭘 모른다와 같은 말투로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듣는 사람은 내가 무시당하고 있구나.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느끼며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이런 말투는 소위 꼰대라는 이미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40대만 넘어도 꼰대 소리를 듣는 시대에 우리는 더욱 겸손하고 부드러운 화법을 익혀야 합니다. 제가 아는 김 부장님은 늘 후배들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너희는 아직 사회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후배들이 김 부장님을 존경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배들은 김 부장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회의 시간에도 김 부장님의 의견에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님은 그게 자신의 권위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후배들이 그저 부딪히기 싫어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김 부장님은 후배들과 진정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외로운 회사 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들이 귀한 자산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자산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순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와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과 생각을 존중하고 우리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려 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자신의 경험을 뽐내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핀잔보다는 믿음을 주고 갑보다는 을의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쌓아온 인생의 연륜과 지혜는 분명 소중한 가치이지만 그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순간 그 빛을 잃게 됩니다. 진정한 어른의 지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 길을 억지로 걷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길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응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지혜는 타인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함이라는 것을요.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쌍방통행입니다. 어른스러움은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겸손한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이야기만 늘어놓는 자랑형 말투입니다. 살면서 이룬 것이 많고 자랑할 만한 성과가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공, 자신의 사업 성과, 과거의 영광 등. 물론 자랑할 만한 일이고 충분히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대화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자신의 성공담만 늘어놓는다면 어떨까요? 듣는 사람은 점점 지쳐가고 심지어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랑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가 아는 박 여사님은 자녀 교육에 성공해서 두 자녀 모두 의사가 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모임에 나갈 때마다 자녀 자랑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알아봤어. 다 내가 이렇게 키웠지. 이번에 우리 아들이 병원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 우리 딸은 벌써 건물도 샀다니까 등의 말을 계속해서 하셨죠. 처음에는 다들 축하해주고 부러워했지만 점차 모임에서 박 여사님을 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박 여사님만 나타나면 한숨부터 쉬는 사람들도 생겨났죠. 결국 박 여사님은 모임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누구도 박 여사님에게 연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성취를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지나쳐 대화의 균형을 깨뜨린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끊임없이 자신을 과시하는 자랑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야기만 하면 상대방은 흥미를 잃고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대화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자랑은 짧게 한두 번으로 족하고 그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질문을 던지고 공감하며 귀 기울이는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와, 같은 경청의 자세와 긍정적인 반응은 상대방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상대방의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50대의 지혜는 자신의 영광을 되새기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타인의 빛을 발견하고 그것을 더욱 밝혀주는 데 쓰일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겸손은 사람을 모으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을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말은 곧 나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말투는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지에 따라 우리의 말투는 달라져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나의 이야기가 상대방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사려 깊은 대화의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정적이고 비난 가득한 불평불만형 말투입니다. 50대가 되면 살면서 겪는 어려움도 많아지고
세상에 대한 불만도 커질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와의 갈등, 사회에 대한 실망감 등 이러한 불만을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힘든 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세상 탓, 남 탓만 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는 말만 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평불만은 결국 듣는 사람의 기운까지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정 선생님은 늘 모든 것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날씨가 더워도 불평, 추워도 불평,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격분해서 남을 비난하고 옆집 사람의 사소한 행동까지 비난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도 해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정 선생님과 대화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 선생님은 외로운 말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고 세상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더욱 어둡고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좋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에너지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멀어지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50대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대인 관계의 어려움에서 오기도 합니다. 이제는 남을 탓하기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좋지 않아도 이런 날씨 덕분에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네라고 생각하거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야와 같이 긍정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작은 변화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염되어 여러분 주변을 활기차고 희망적인 분위기로 만들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우리의 말은 타인의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비난과 불평 대신 감사와 칭찬의 말을 아끼지 마세요.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격려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노화 등 50대가 겪는 어려움은 분명 존재하지만 이 모든 것을 불평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말을 생활화하고 상대방에게 좋은 기운을 전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긍정적인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불평불만은 불행을 낳고 감사와 긍정은 행복을 낳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평의 늪에서 벗어나 감사와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이 멀어지는 세 가지 말투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훈계형 말투, 자랑형 말투, 그리고 불평불만형 말투. 이 세 가지 말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인연을 갉아먹고 우리를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50대는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말투를 점검하고 겸손과 경청, 배려와 긍정의 힘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뱉는 말 한마디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인격이자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풍요롭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말투를 돌아보고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노년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